자, 녹화되고 있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부담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서 오신 분들 다 대단하시고 저도 나름 준비를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교육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잠깐만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줍니다. 자기가 뭐라고 안 되죠. 이씨, 참 제가 여러 번을 했는데 이놈의 자식들. 이러면 곤란하지. That easy. Grammarly can help. This sentence is grammatically correct, but it's wordy and hard to read. It undermines the writer's message and the word choice.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줍니다.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자기가 몰라. 그럼 누가 알아 그걸? 왜 모르느냐? 어느 순간 이게 내 욕망과 다른 사람 욕망의 구분이 되기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엄마가 원해서 하는 건지 선생님이 칭찬해 주니까 하는 건지 주변 친구들이 너는 이 정도는 해줄 거라고 기대하니까 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너가 얼마나 진짜 그 일을 좋아하는지가 너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너가 지금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걸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라고 얘기 안 해도 주위에서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너가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정도로 좋아해야 돼. 일단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친구의 레벨이 못 되는 거예요. 제 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걸 포기하고 다른 것들에 대한 미련 없이도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네가 가슴에 손을 얹고 너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그 일이 진짜 네가 좋아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그거 진짜면 그거 해. 꼭 그렇게 해 진짜. 아니면 후회해. 여러분이 절실해서 공부하면은요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1, 2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세요. 흑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내가 내 인생에서 실패라고 했던 그 실패가 저를 허물어뜨리거나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데 전혀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요, 실패의 반대말은 성공이라고 말했죠. 성공과 실패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실패라는 말은 반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고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같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겹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 넌 뭐 연습 때도 열심히 안 하고 경기 나가도 열심히 안 하고 게을러서 너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임마. 너한테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이 새끼야. 야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임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아깝지 않냐 이 기회가? 이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네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문제야 임마.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해 이거를. 여기 와서 지금 목숨 걸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실패했을 때 자기가 못난 사람이 안 되고 그 일이 원래 하기 어렵고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도 그건 내가 못난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걸 가장 먼저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운동장에서 거짓말 없다고 얘기했지. 너는 거짓말처럼 운동을 하고 있다고. 우리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네 자신한테 미안해야 돼.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신한테 부끄러운 사람 되지 마라. 그거만큼 나중에 후회되는 거 없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이 목표는 높은데 실천을 안 하는 거야. 꿈은 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
코드가 안 되는 예인이 어떻게 돼요? 예인이 안 되는 내부는 어떻게 돼요? 내 능력 밖의 일이다. 한계를 만났다. 아, 이것은 내 일이 아닌가 보다. 라고 만약에 느낀다면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꿈을 이룬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 전세를. 그 사람들 어떻게 성공했을까? 특징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20, 30대가 대부분 어떤 한 가지 일을 40대까지 해서 그 40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들 했더란 겁니다. 그냥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주저없이 뛰어든 겁니다. 그러다가 아니면 딴 거 미루지 않았던 거야, 한 번도. 그로부터 한 10년간 그 일을 하고 났더니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신다고. 예, 바로 시작할게요. 예, 그 제가 잘하는 건데 전달이 됐나? 예, 고객 만나러 갈 때 한 몇십 번 갔던 길도 딴 생각에다 잘못 빠져가지고 맞아요. 약속 많이 빠져가지고. 시간 너무 많다면서. 자, 오늘은 총 8주 중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오리엔테이션이었고 오늘은 자, 정식으로 첫 번째입니다. 주제는 제목을 제가 직업의 종류라고 달았는데 실제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좀 뭘까요? 전체적인 개념을 잡자. 시작하기 전에 좀 약간 베이스를 좀 다지자 이런 차원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 2시간으로 나누어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꾸 익숙하지 않네. 아, 됐다. 이게 이제 일이라는 게 이제 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 말고 직업. 직업은 하는 일의 종류를 말합니다. 직장은 어느 기업이냐,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 자, 직업이 왜 필요할까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대답이 지금 속으로 뻔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직업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문할까 봐 시선 안 맞추고 계세요. 뭐 이거는 대답할 필요도 없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예. 진짜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직업이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일이라는 걸로 바꾸는데 너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속물같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교육할 때 돈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어떤 걸 했을 때 여기 계신 분 주머니나 통장에 돈이 들어가고 입금이 돼야 된다. 그게 제대로 된 강의다. 이런 얘기를 저는 뭐 서울에서도 강의할 때 그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강의, 좋은 일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지금 이렇게 바쁘고 시간을 이렇게 내는데 좋은 일을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 창출 안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제가 옛날에 돈 안 되는 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데 삶의 의미 찾기?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거는 업으로 삼는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 뭐 직업 정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제가 자산 관리나 재무 설계나 어떤 컨설팅이나 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일은 어쨌든 고객을 만나서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버니까 그 사람을 상대를 하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할 때 이런 부분이 뭔가 이렇게 깊게 안 깔려 있으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한테 찾아오는 고만고만한 비슷한 사람하고 비슷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만의 스토리나 스토리텔링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아트 딜러 뒤에 나오지만 일을 하는데 찾아가서 고객님 이러저런 이게 연 8%나 주는 정말 좋은 상품이거든요. 안정적이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래 가지고 미술적인 가치도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거 말고 뭐 주식, 증권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뭐 부동산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정답은 아닌데 저는 거기서 차별화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 또는 고객님 제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말해서 자산관리 컨설팅이라는 일을 제가 왜 하냐면 이런 이유에서 하는데 이 일은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저한테 예전에 어떤 이런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뭐 이런 게 저한테 아주 의미가 있어서 저는 고객님한테 이걸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는데 제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상속증여 이런 걸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팔남매 막내인데 돈이 많지는 않았는데 좀 있기는 있으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 아버님 췌장암으로 좀 빨리 돌아가셨는데 워낙 본인에 대한 프라이드나 이런 게 강해서 건강관리도 잘하셨는데 그래서 상속 이런 얘기하면 뭐 재수없다 이런 식으로 취급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워낙 강하신 분이라 그래서 그런 걸 준비 안 해놓고 빨리 췌장암 아시죠? 병이 엄청 빨리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이제 형제들끼리 그런 건 없었는데 뭐 형수님들하고 간끼리 또는 또 이제 지우긴 하지만 저희 누나 그 다음에 저희 고모님들까지 와서 뭐 이렇게 좀 기여를 많이 했다 이렇게 뭐 저희 고모님한테 오빠한테 내가 뭘 했다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남아있는 어떤 집이나 땅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우선권이 있다는 이런 걸 가지고 신경전을 벌인 걸 제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부산에도 아버님이 하던 조그만 하역회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했길래 저는 이제 그거를 다 그냥 주고 연락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저도 아들이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갖고 있는 그런 겉으로 봤을 때 번들한 집안도 이런 상속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준비 안 하는 것 자체가 재산을 적게 주고 세금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을 싸우게 만들더라 본의 아니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쉽게 겪었기 때문에 진짜 이 상속이라는 게 뭐 절세 이런 차원보다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확실한 저는 경험치가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상속 증여하는데 보통 공부해서 컨설팅 하시는 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상속세가 어떻고 증여세가 어떻고 이걸 하면은 절세 방안이 있는데 이거를 주식을 뭐 할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업으로 치면 가격금을 줄이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덜 받고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실제 처참하게 싸우지는 않았는데 그런 경험이 약간 있어서 자기의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트딜러 일도 저는 이제 진짜로 고객들 이런 데서 뭐 펀드 이런 것도 권할 수 있고 보험도 제가 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은행은 영업상으로 고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저축은행 뭐 이렇게 금리 막 조회해서 최고 높은 이자를 받는 저축 상품을 권해줘도 저한테 메리트가 없으니까 사실 이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막 해줘도 너무 고맙다 이러는데 그걸 통해가 뭐 단도 10,000원이라도 저한테 들어온 게 없으니까. 근데 아토노미스가 딱 나타난 거죠. 우와 이거 단기 상품인데 은행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수당도 많이 준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고객의 어떤 그 단기 자산 운용에 있어서 이걸 하면 저도 위인이 되고 고객한테 좋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를 보내드립니다. 저한테도 좀 크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만의 이런 게 없으면은 그 많고 많은 아트딜러나 많은 어떤 영업사원이나 세일즈맨하고 비슷하게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어떤 이익적인 거나 논리로 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써가지고 자기 스토리를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를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연습을 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자, 좀 말이 길어졌는데 저는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제가 직업과 관련해서 퀴즈를 하나 낼 건데 이게 감이 빠르신 분은 눈치로 중간에 답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공통점. 예, 군인, 학습지 교사, 상담원, 학원 영업하는 거, 자동차 세일즈맨, 예, 좀 책 파는 거, 보험 설계사, 학원 강사, 주식 펀드 중간에 아시면 다음 얘기하셔도 됩니다. 주식 펀드 세일즈, 가전제품 세일즈맨, 카드 모집인, 유튜버, 대리운전 기사, 비상장 주식 판매하는 사람, 선박 브로커, 법인 설립 어쩌고 저쩌고, 가업 승객 컨설팅, 기업 시스템 구축해 주는 일, 이 직업의 공통점은 뭘까요?
사람들을 상대하는 상대한다. 사람들을 상대를 직업군인 하긴 하나 적을 상대하는 건가? 나는 전문직. 전문직 대리운전 전문직. 아, 그건 아닌가? 아, 기술? 아닌가? 진짜 모르시나요? 이거 눈치로 이 감으로 닦아야 되는데 아, 진짜 모르십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비스업인가요? 서비스 아니지. 직업군인 서비스 총 들고 서비스. 뭐지? 예. 저는 중간에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진짜 모르시는 것 같네. 자,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좀 네. 여기 있는 강사인 제가 다 해본 겁니다. 직접. 이게 공통점입니다. 야, 대단하시다. 그래서 바로 뜻이 있었던 제가 유튜버랑 말하면 좀 웃기지만 그냥 유튜브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는 책은 제가 전자책 그 얘기했죠. 아, 진짜 대단해. 띄운 거. 그래서 이것저것 잡다하게 많이 해본 이 강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보통 이제 강의할 때 강사 소개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갤러리 K 기준으로 작년 3월쯤에 제가 위촉을 해서 뭐 실적이랑 크면 한 1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중에 법인 계약이 한 3억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경영 컨설팅, 자산 관리 이런 거 중에 선박 아까 제가 브로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어떤 선박을 새로 만드는 건데 그 당시에 이게 좀 됐습니다. 한 5년도 더 된 일인데 한 2천만 달러니 그 당시로 한 200억 조금 넘는 이런 거를 조선서 계약하고까지 다 끝냈는데 중간에 이제 그 용선주라고 돈을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누가 빌려서 쓸 거냐까지 계약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돈이 있는데 부채 비율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라길래 다 한 대 놓고 중간에 엎어서 어쨌든 저는 자 여기에 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중에 공짜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돈을 받았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성공 보수를 못 받은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거를 얼마 받기로 했더라 0.8%인가 이렇게 했으니까 200억에 0.8% 1억 몇천 정도 되죠. 그걸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고 그 중간에 수행한 활동비에 대한 걸 좀 제가 받았고 그 다음에 이 가업승계 컨설팅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환차익 받다는 그 기업이거든요.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때 회계사하고 제가 같이 가서 뭐 그때 보험도 사실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한 900만 원 정도 되는 종신보험 들어갔는데 그거는 상속을 위해서 좀 필요한 거라서 들어간 거고 그거 별도로 한 1억 한 6천? 이 정도 수수료를 제가 넣었고 인수합병은 거창하게 이거 할 거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 도소매 안전용품 도소매 유통하는 기업 울산에 있는 기업하고 부산에 있는 기업하고 서로 인수합병하게 했는데 이것도 마지막에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얼마 받고 싶으시냐? 그래서 얼마 딱 했는데 이게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2억을 더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말바꾸면 되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도에 있는 그 기업이 매출 몇백억 하는 기업인데 거기서 돈도 아닌데 이걸 또 좀 캔슬용 케이스가 있고 이것도 돈을 받습니다. 저는 절대로 공짜로 일 안 합니다. 컨설팅할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문계약은 뭐냐면 사실 여기 계신 분한테 궁극적으로 제가 좀 이렇게 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수입의 종류인데 그 전체적인 기업에 대해서 이거저거 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 방문하거나 또 전화가 오면은 뭐 받아주는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준 이런 걸로 해서 뭐 이렇게 월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컨설팅을 했고 마케팅은 그 세일즈는 이런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런 거를 좀 했었죠. 예. 그리고 여기는 자동차는 공채로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은 한 대도 안 팔아도 월급 받는 게 공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냥 일반 그냥 자동차 들어가면 그거는 못 팔면 수입이 0인데 그래서 예. 하여튼 되게 못했죠 제가 저기서 그런 일이 있었고 자 오늘 이제 직업의 종류라는 주제로 제가 하고 있는데 한국 표준 직업 분류라고 이거는 이제 그 초등학교 교재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교육 자료에 나오는 건데 국제 기준을 참고했을 때 있잖아요. 이 국제 기준이 뭐냐면은 ILO라고 국제 노동기구 거기서 직업 분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대로 따라서 한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크게 10개의 대분류 속에 막 일어나는 그 10개의 대분류가 이거예요.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업, 기등원, 조작, 단순 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10개의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어떤 직업을 나누는 뭐 어떤 국제적인 기준이 있다는 걸 그냥 언급해 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 실제 이제 우리가 일하고 관련해서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을 다르게 써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는 보시는 요게 이제 좀 이게 관련돼 아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게 돈을 버는 방법, 그러니까 내한테 돈이 들어오는 종류에 따라서 4개를 나눈 거거든요. 먼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 수입 형태인 이제 직장인, 급여생활자, 인플로이, 종업원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고용이 된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셀프 인플로이라는 건 내가 내를 고용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자영업자. 그리고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같은 전문직도, 변호사 같은 직도 여기 들어갑니다. 내가 내를 고용해서. 근데 변호사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일반 그냥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변호사고요. 로펌의 대표는 다르죠. 로펌의 대표는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갑니다.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이거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소득의 종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왼쪽은 내 능력으로 기분 나쁘셔도 말로 좀 해주세요. 내 본인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직접적인 거.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와 조직을 만들거나 사람을 뽑거나 다른 간접적인 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직접 안 하더라도 다른 걸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를 사업체 시스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거를 비즈니스 오너. 그래서 아까 변호사 예를 들었지만 내가 변호사고 그 사무장 있고 뭐 여직원 한두 명 있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는 예를 들어서 해외 골프 치러 가면 수입이 급감합니다. 왜? 변호사 상담해 줄 수 있는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사무장이 한다? 변호사법 위반이죠. 안 되죠. 근데 로펌의 대표는 뭐 밑에 뭐 파트너 변호사, 새끼 변호사, 변호사가 한 10명 제 아트노믹스 작년에 개하신 그 법무법인 대표님도 변호사가 한 10명 정도 있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본인이 없어도 뭐 좀 굴러는 가죠. 그런 분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베스터, 투자가. 이거는 시스템 사업체가 돈을 버는 거고 이거는 돈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딱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면 이쪽은 어떻게 보면 뒤에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오지만 시간과 소득이라는 상관관계에 있어서 여기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여기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소득의 어떤 레버리지 효과가 좀 다를 뿐입니다. 예. 그래서 뒤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현금 흐름이라는 기준으로 직업을 나눈 건데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의 저자 로버트 키오사키 그 사람이 아마 이걸 특허를 냈을 거예요. 진짜 많이 쓰이니까 강의에서. 그래서 그걸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강의에서. 근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가 해놓은 거는 보통 직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내 가게를 차려보겠다 경험이 쌓이면 직원을 고용해서 키워가지고 그 버는 돈을 나머지 잉여자금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직장인들이 월급 좀 이런 거를 저축하거나 모아서 바로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들어가죠. 되시는 분이 있어요. 성공하시는 분 있는데 전체 비율로 보면 되게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여기하고 돈을 버는 시스템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문화에 대해서 알고 어쨌든 이해하는 그런 깊이가 필요한데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버는데 했다가 다시 까먹거나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은 진짜 잠줄해가지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서 본인이 자세라든지 생각을 바꾸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이 세계로 넘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투자 기술이나 그 주식 그래프를 그런 걸 가지고 돈을 번 게 아니고 이쪽에 투자가에 대한 마인드에 대해서 철학도 생기고 이 완전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거를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면 대부분 그래서 돈을 못 번다. 그 말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 시간과 소득을 가지고 나눠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했던 직장인
같은 경우는 시간과 소득의 면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가도 소득이 똑같다. 무슨 말이냐? 6시에 퇴근하나 8시에 퇴근하나 10시에 퇴근하나 소득이 똑같다 이거죠.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이럽니다. 6시 넘어서 하면 시간에 초과 수당 주는데요. 올라가는 데서도 이건 그 말이 아니고 그 하루가 아무리 많아도 24시간이니까 본인이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그 6시까지 하는 것만큼 쭉쭉 늘어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셀프 인플로이 이쪽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시간을 내가 김밥집을 차렸는데 6시에 문 닫는 것보다 8시, 9시까지 하면은 김밥 한 줄이라도 더 팔리는 거죠. 또는 내가 진짜 더 열심히 하려고 새벽 3시에 나와서 파 자르고 따듬어가지고 5시부터 문 열어서 공사장 나가는 그 아저씨들 아침 식사까지 내가 아침 식사 됩니다 붙여놓고 막 하면은 아침밥까지 팔면은 매출이 더 늘어나겠죠. 대신 몸 고생을 하고. 어쨌든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소득은 비례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비즈니스 오너, 사업체는 내가 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내 일할 때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시간 처음에는 오히려 여기보다 소득이 더 적어요. 천천히 이렇게 가다가 어느 기점이 딱 손익빈 기점 이렇게 B에 더 넘으면 쫙 올라가나요. 그래서 이 사업체는 이제 이때부터 성공했다고 보통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예, 그래서 근데 투자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가 돈을 벌면 이렇게 됩니다. 더 가팔라집니다. 거의 뭐 이건 x 제곱이라면 세제곱, 네제곱으로 가는 거죠. 돈을 해가지고 복리로 막 불어나고 이런 거라서 다들 이제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처음에 되기까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잘 안 되는 시간을 견뎌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보통 그 계신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격증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내가 1시간 안에서 얼마 받는데 수입을 높이려고 다른 자격증을 하나 뒀다. 아니면 그레이드를 올려. 아니면 학위를 석사한 거를 박사를 따. 뭐 이런 식으로 셀프 인플로이의 어떤 그 몸 단가를 올리는 거죠. 내가 그러면 1시간 했을 때 10만 원을 받은 걸 1시간 15만 원짜리로 만들고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격증 하나 뒀다. 그럼 또 이렇게 그래서 더 올라갑니다. 기울기가. 시간 대비 비례가 더 올라가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어렵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하고 저하고 만났던 게 갤러리 K 아트 딜러로서 만난 건데, 자, 그럼 아까 직업, 일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아트 딜러라는 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트 딜러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거 아시죠? 네, 아트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딜러라는 게 있죠. 이게 속성이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른 게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트는 약간 가치지향적이고 아름다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고귀함, 뭐 럭셔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컨셉을 갖고 있다면 딜러는 뭐냐면은 자동차 딜러는 이게 세일즈맨을 뜻하는 겁니다. 딜러가 유통시키는 사람, 딜하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무적이고 현실적이고 돈을 벌고 판매하고 이런 개념인데 아트는 그런 거하고 이게 느낌이 완전히 좀 문과이과 이상으로 다르단 말이죠. 느낌이. 그래서 이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일이 쉬운 것 같아도 지금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아트 딜러분들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갤러리에서 강의할 때 이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부자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내가 하는 일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정체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이게 더 좋다, 이게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상반된 게 섞여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해서 네 하는 일이 뭐야 하면은 뭐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객한테 풍기는 이미지, 뭔가 느낌, 그 다음에 분위기 이런 게 신뢰감 이런 게 영향을 다 미치는 보이지 않는 사이. 한두 명 만나는 게 10명, 20명 만나다 보면 본인 그 갖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직업에 대한 어떤 뭐 자부심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에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직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처음에 아트 딜러를 바라본 방식입니다.
직업 중에 세일즈라는 직업이 있다는 거죠. 예, 세일즈를 하는 직업이 여러 직업 중에 한 종류죠. 그 안에 금융을 가지고 영업하고 세일즈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금융을 가지고 세일즈하는 것 중에 미술 쪽의 금융으로 뭔가를 세일즈하는 갤러리 K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게 있다 이거죠. 그 안에 아트노믹스도 있고 36개월 무이자 명이라는 상품도 있고 무이자 카드 할부 아트 렌탈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사업체 대상으로 하는 아트 렌탈 2 얘기하는 겁니다. 업체 개인 말고 이런 게 있고 금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비용 처리 이런 거. 그 다음에 아트 리빙, 아트 힐 이런 상품이 있어서 권하는데 자 금융 중에 미술 금융 말고 그냥 일반 금융도 영업하는 직업이 많죠. 대표적으로 보험,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하는 금융에 대한 세일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은행에서 세일즈를 합니다. 그 창고에 있는 직원들도 맞죠. 방카슈랑스도 팔고 은행에서 이거 팔고 있지만 아니면 대출 상품도 팔고 그 다음에 여신 그런 거에서 은행에서 대출 여신부 해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 금융을 통해서 하는 직업이 이래저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하는 건 여기에 들어가는 상품이다 이거죠.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 중에서도 금융 말고 그냥 여러 가지 영업이 있죠. 부동산, 자, 이 아파트 지금 뭐 옛날 세 달 전에 10억짜리였는데 이거 7억에 지금 금매로 나온 거 있는데 거래시키는 공인중개사 간 행위 그거는 금융은 아니죠. 부동산 할 때 물론 대출을 끼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영업하는 게 아니라 물건 자체를 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부동산 세일즈. 그 다음에 자동차. 이번에 이 신차가 나왔는데 이게 6기통 엔진에 몇 마력짜리에 이게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자동차 세일즈. 자동차도 근데 사실은 리스나 뭐 장기 렌트나 이런 금융이 상당히 결합되어 있지만 그냥 자동차 자체를 파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 중에 아트노믹스 2 완전 소장하는 거나 개인이 순수 렌탈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그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고객님? 이 그림을 집에 걸어놓으면 집이 막 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짜리 그림인데 월 1%인 10만 원씩 내면 이 그림을 집에 걸어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조건 못한다라고 딱 찾아간 거죠. 저는 갤러리 K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금융하고 결합된 거 중에 찾는 겁니다. 제가 금융을 해온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요즘에 뜬금없이 아트레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 여기 안 들어가는 건데 맞죠? 예. 근데 저는 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기업 차원이나 범위를 더 넓혀서 보기 때문에 저는 수용이 되는데 안 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좀 다른 의미로 해볼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 직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술과 관련된 일이 있어요. 미술과. 미술과 관련된 직업도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미술 중에 영업, 딜러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가, 우리가 그 전체 세션 때 보는 그분도 미술에 근무하지만 영업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작가로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조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림을 제조하는 역할이고 또 큐레이터 있죠. 우리 나와서 설명하는 거. 큐레이터는 월급 받지만 어쨌든 하는 일은 그림을 설명해주는 미술의 영업은 아니죠. 그 사람은 우리 부산 큐레이터는 영업 잘하긴 하던데 어쨌든 본업은 큐레이터고 그 다음에 그 미술을 투자하는 전문 투자가로서 이거 10억에 사서 20년 뒤에 저거 3배로 뛴다 30억대 이런 어떤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일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무슨 일 합니까? 미술 중에 딜러로서 저는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안에서 갤러리 K라는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거. 근데 미술을 영업하는 것 중에 A사가 아니고 제 핸드폰 아닌가? 그 다음에 B사도 있고 C사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갤러리 K를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아트노믹스, 무이자로 카드 할부, 뭐 아까처럼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트노믹스 파는 거하고 앞에 아트노믹스 파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고객한테 접근할 때.
이렇게 되면요, 제일 큰 카테고리가 미술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미술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 예전에 미술 전공했던 분이 갤러리 K에 들어와 있는 분이 이런 지금 사고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미술하고 관련된 아트레나 이런 거 나오면 접근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아까 같은 경우 이제 나는 금융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는데 금융하고 관련 안 되는 스피커나 아트레가 나오면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나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을 그 한계를 딱 짓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직업이 있는데 앞의 경우는 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영업 중에 금융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 중에 미술에 관련된 금융을 통해서 나는 하는 사람이 아트딜러인데 나는 그 안에서 갤러리 K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도 나는 아트노믹스라는 좋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나는 영업을 담당하고 있고 영업 중에 나는 갤러리 K라는 회사를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금융을 활용된 상품을 가지고 저는 권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아트노믹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고객이 딱 들을 때, 본인은 잘 모르는데 고객이 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미술가로서의 자부심이 딱 느껴질 거예요, 고객한테. 이렇게 가면 나는 고객한테 판매나 영업이나 세일즈하는 어떤 이런 전문가로서 딱 이런 마인드가 딱 같이 느껴져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본인 잘 몰라요. 앞의 경우는 표는 이런 거고 뒤의 경우는 이겁니다. 결론은 아트노믹스 똑같은데 경로가 다른 거예요. 경로가 다르면 이거는 똑같은데 다른 어떤 아이템이나 다른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그래서 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래서 좀 비슷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마케팅이라는 일을 하는 거고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게요. 마케팅이라는 일을 하는 건데 마케팅 중에서도 직접 찾아가는 걸 세일즈라고 합니다. 사실 가게를 오픈해놓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고 세일즈는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오라고 안 했는데 내가 갔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이래서 사람들이 세일즈를 부담스러워하고 좀 폼이 안 산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근사하게 가게 인테리어 해놓고 내가 오랬나 네가 좋아서 왔잖아 이렇게 하면서 나는 뭔가 이렇게 베푸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가게를 열고 뭐 보증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세일즈가 더 저는 뭐 부담 없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직접 마케팅을 하는데 그 안에 고객의 층을 나누면은 기업가가 있고 기업가라는 거는 법인 대표, 개인사업자 대표, 병원의 병원장, 그 다음에 법인의 전문 경영인도 기업가라고 합니다. 근데 자산가라는 개념이 있죠. 이게 둘 다 부자라고 불리는데 보통 좀 개념이 달라요. 접근하는 방법도. 자산가는 이런 사람들 자산가예요. 15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거나 주식을 70억을 갖고 있다. 금, 채권, 현금 이런 거 합쳐서 한 200억 들고 있어. 또는 토지를 한 5만 평 들고 있네 어디에. 이런 사람을 자산가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주로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입니다. 두 개가 겹쳐 있어요. 대부분. 기업을 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안 살 것 같습니까? 뭐 갖고 있어요 전부 다. 법인 대표이면서도 건물을 갖고 있거나 뭐 지가 회사 건물이든 지 건물이든 병원장이면서 주식을 갖고 있거나 내가 볼 때 병원장인데 병원만 경영하는 사람은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없을 걸요 우리나라에. 자, 그다음에 로펌의 대표인데 열심히 변호만 하는 게 아니라 집 한 10개 정도 갖고 있거나 또는 개인 사업자였는데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거나 이런 게 대부분이고요. 이 외에 이제 고객층을 보면 전문직 아까 말했던 전문직은 고소득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도서사 등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직장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개념을 잡고 접근하는 게 전략적이고 체계적이고 다른 걸 했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상만 딱 바꿔버리면 되니까 일을 계속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기가 쉬운데 이 상품 하나만 보고 이걸 어떻게 잘 파냐 어떻게 할까 이것만 보면 다른 거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좀 큰 시야를 좀 멀리 보시라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직업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주로 타깃이 되고
만나거나 돈이 되는 데가 여기입니다. 자, 이걸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요걸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어디라고? 식당인가요? 이기가 네? 그렇죠, 서점이에요. 서점인데 커피숍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그거죠. 이것저것 다 하는 게 별로 안 좋게 보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얘들은 책 팔다가 커피 팔고 전혀 다른 거 파는데 안 좋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좋지 않잖아요. 안 이상하잖아요. 이만은 전혀 다른 거 파는데 안 이상하고 왜 다른 사람이 보험하다가 다른 자동차 팔면 이상할까요? 전혀 다른데. 예. 분명히 그런데 맞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조금 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 자, 이 사람 알죠? 이 사람. 예, 삼성하고 이 사람 딱 안쪽에 화면이 좀 이렇게 보여도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여러 가지 잡다한 걸 하고 있냐면 호텔 영업도 했다가 갑자기 보험을 팔았다가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배터리도 팔고 다녔다가 가전제품도 파네. 예.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여러 개 하는데 이 사람이잖아, 사람. 이 사람 이상하게 안 보잖아요. 정말 이것저것 다 하네 이렇게 안 보잖아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를. 자, 삼성이 이렇게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다 해먹어요, 이것들이. 예, 안 하는 게 없어. 근데도 다방면에 그룹, 그 재벌 그룹이라고 하지 잡다하게 한다라고 안 하잖아요. 자, 다음 한 게 뭐였더라? 이건 제 거. 잠깐만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이상하게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잘 돼서 그렇습니다. 예, 돈이 많고 잘 되니까 이상하게 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호텔 저 사업을 하는데 근데 나 저 햄버거도 판다? 이러면 사람이 이상하게 안 보겠죠. 개인이 해도 아니 돈 많네 이러죠. 맥도날드도 하는데 돈 들어갈 건데 호텔도 하고 있어? 근데 전혀 호텔하고 햄버거하고 다른 사업이란 말이죠. 요식업이고 저거는 숙박업인데 두 개를 하면 왜 안 이상하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보험하다가 다른 공기청정기 팔러 가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자,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유가 그래서 여기서도 2억 벌고 저서도 3억 벌면 그나마 좀 덜 이상합니다. 이렇게 잘 되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업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여러 개 하는 걸 좀 이상하게 안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6주차인가 이렇게 가면은 본인 그 개인 사업체나 법인을 만들어서 실제 만들라고 하시는 게 연습 차원도 있지만 어떤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종합적인 어떤 플랫폼 개념의 컨설팅 이런 일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사업 목적에 예를 들어 미술품 유통이라든지 뭐 이렇게 컨설팅 이런 걸 해서 누가 물어봤을 때 나는 이제 이런 뭐 사업자를 내놓고 이렇게 한다 하면은 개인이 여러 개 하는 거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나라 같으시면. 그래서 실제 사업체를 등록해가 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 내가지고 이런저런 게 나는 플랫폼 비즈니스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거의 안 봅니다. 제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노하우로 할 건 없고 그래서 이건 몇 번 보여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립을 한 거죠. 제가 하는 일. 제가 하는 거는 크게 기업 분야에 관련된 일이 있고 개인과 관련된 일이 있다. 이 말이 쉽게 좀 안 좋게 표현할까요? 다 한다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다 한다를 이렇게 제가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기업하고 개인 나눠서 하면은 해당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서비스업 중에 다 해줘.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잡다하게 다 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기업 분야와 개인 분야로 나눠서 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정립을 한 거거든요. 개인은 자산관리, 기업은 개인 컨설팅 이렇게 제가 해놓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도 본인 하는 저하고 이런 일을 계속 공유하고 뭐 이렇게 자산관리 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사업체를 만들어서 컨설팅 사업 목적을 놓고 이렇게 해서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업 분야는 재무관리가 있는데 이건 좀 빨리 넘길게요.
재무 관리도 기업에 돈을 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복리후생과 관련돼서 하는 일인데 그 내가 지금 그래서 퇴직연금을 지금 그 기업에 관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내가 지급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퇴직연금 파는 거에 대해서 판매라기보다는 이런 기업 컨설팅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재무관리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 경리가 하는 일을 대행해주는 이건 이제 개인 비즈니스인데 경리 아웃소싱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일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필수적으로 회사 법인이 경영을 하는데 법인 카드를 관리 안 할 수가 없다. 필수다. 그러니까 법인 카드를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발급하고 이런 거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 필요하시면 중간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 카드 뜬금없이 나는 법인 카드 영업하러 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정당성이 좀 부여된다. 이런 거 모양새가 좋다. 좀 속되게 표현하면. 그리고 순수하게 기업의 잉여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자산 관리 부분인데 그거는 기업의 자산도 단기와 시간별로, 기간별로,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나는 관리를 해주고 있다. 조언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단기는 지금 내가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있냐면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중기는 기업에 정시 펀드를 가입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뭡니까 주식을 직접 해서 투자하게끔 이런 컨설팅 이게 결국에는 펀드 투자 권유쟁이 이거는 증권 투자 권유쟁이 그거를 주식 팔러 왔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양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도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다. 균형 있는 자산 관리에서 그래서 보험을 나는 취급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산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그 큰 포지션이 있어서 이거는 내가 점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부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고객들한테. 이거 마찬가지로 근데 단기 쪽에 아까 제가 말했던 이게 진짜잖아요. 아트노믹스는 갤러리케 아트노믹스라는 상품인데 은행 예적금에 비해서 너무 괜찮더라. 그래서 나는 이거를 도입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가서 8%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주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하고 기업이 겹치는 부분이 상속증여 가업승계인데 기업을 물려주면 가업승계, 개인 자산을 물려주면 상속증여가 돼서 도 내가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분야는 유료 자산관리 서비스를 내가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하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기간별로 자금을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단기는 마찬가지로 은행 예적금, 중기는 적립펀드, 주식, 그다음에 장기는 보험과 부동산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기로 갤러리케 아트노믹스 너무 괜찮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스토리를 하면은 자, 이 부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모르는데도 그냥 이런 거를 그냥 단어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하고 이런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를 지금 관리한다는 게 범위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돈을 받고 관리할 수도 있고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만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근데 개인도 내가 하는데 그래서 니한테 이런 차원에서 단기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걸 하면은 이게 관련은 전혀 없는데 자기가 모르는 일반 개인이 니는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한테 내가 관리를 받는구나 라고 해서 상담이 시작할 때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시작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거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네. 내가 이런 걸 하는데 좀 이렇게 차근차근 말만 하실 수가 있어도 자기가 재무관리나 뭐 이런 디테일로 얘기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경리 이게 뭔데 이렇게 못 물어보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와 네가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거짓말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써 먹으셔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저하고 계속 중장기적으로 가면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소득도 창출하고 일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이죠. 실제로 그런 건. 이것도 하실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거고.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만들면 이렇게 나중에 실제 절차 보면 안 어려운데 그 등록해가지고 업종을 정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컨설팅만 검색해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투자, 경영 컨설팅, 환경 관련된 컨설팅, 이게 사업 목적이 이게 있거든요. 등록하는 게. 그래서 이 중에 좀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것도 있고 뭐 결혼 상담 이런 것도 다 컨설팅입니다. 예. 이런 업종을 가지고 자, 이렇게 여러 개를 등록해서 이것저것 해도 사업체를 등록해놓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안 보더라.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10분 쉬고 1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10분 쉬고. 눈 감사네 시간이. 정확하게